8월 30일 토요 서울 경마 복병 필살기 예상 방송입니다. 이번 주부터 6주간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금요 경마, 토요 경마는 야간 경마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호 경마는 주간 경마로 시행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편성은 언뜻 보면은 좀 인기맛 접전 경주, 뭐 2두, 3두로 압축이 되는 경주가 많은 듯 보이지만 부담 중계라든가 이런 변수가 충분해 보이는 경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복병마를 꼭 염두에 두시고요. 현명한 배팅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하루입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취재했고요. 분석한 내용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 준비된 추천 경주입니다. 오늘 저에 따른 첫 번째 추천은 제 3경주고요. 그리고 6경주에 있게 9경주,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는 10경주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9경주와 10경주가 그러니까 뭐 제가 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라 그 편성 자체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배당을 강하게 노리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 10경주,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는 10경주입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700m 레이스고요. 눈에 띄는 부분이 두 가지인 게 뭐냐면 일단은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은 이게 비능력마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안 되는 마필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거리가 1700m 레이스라는 점인데 거리는 크게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워낙 안 되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경주는 압축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주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3두의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4번 블루선, 3번 알파 피메일, 그리고 6번 썬더럭키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4번 마필이 가장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덩치형 마필이랍니다만 스타트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선입 전개가 가능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뒷심의 경쟁력도 감안해 본다면은 가장 주목할 마필 4번입니다. 블루선, 이 마필을 먼저 믿고요. 그리고 2위권에서는 직전에 대상경주 출전의 의미는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강자와 대결을 펼쳤고 능력상 경쟁력 충분한 마필이죠. 대상경주 출전하기 전에 지난 5월달에 내용 자체가 좋았었기 때문에 3번 알파 피메일 저는 선행 버티기가 가능한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네요. 3번 마필. 그리고 만약에 이제 3번 마필이 무너진다라면은 6번 썬더럭키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저는 일단 3두의 마필 간의 접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그야말로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인데 그래도 굳이 보병 마필을 꼽자라면은 2번 사바나 찰리 이 마필이 그나마 이제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경주는 4번 블루선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번 알파 피메일 그리고 6번 썬더루크에 따른 상대 마필 여기에 보병 마필은 2번 사바나 찰리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기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고요. 이거는 정말 혼전이네요. 자, 물론 이제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2뒤의 마필에 따른 동반 입상을 좀 유력하게 보긴 합니다만 이게 상대 마필도 잠재력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1000m의 거리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건 좀 변수가 좀 있어 보이네요. 유력한 마필은 5번 베스트 피치 그리고 9번 에브리타임 아무래도 이제 신의 마필 간의 편성이기 때문에 이 마필들의 잠재력 평가가 정말 가장 중요한데 저에 따른 능력 평가를 놓고 본다면 5번, 9번에 따른 능력이 분명히 많이 앞서 있고요. 2뒤의 마필. 근데 이게 충만 선정이 정말 고민스러운 게 2뒤의 마필의 능력차는 저는 거의 크지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스타트 능력이 5번보다는 9번이 좀 더 앞서 있고요. 어차피 뒷심의 경쟁력은 비슷하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저는 근소하게나마 9번 에브리타임 이 마필의 능력을 좀 더 강하게 인정합니다. 9번 마필. 그리고 이제 상대 마필은 3번 세븐카이저, 10번 다나온누비 5번, 9번과의 능력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3번과 10번이 그나마 상대 마필이고 여기 이제 보병 마필이 바로 6번 하이데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을 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방에 따른 기대치고요. 이 마필을 추진을 했을 때 마방에 따른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GM사 때 기록이 너무 늦긴 했습니다만 종반의 탄력은 정말 좋았습니다. 시운도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혼전도는 분명히 높아 보이고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나마 유력한 마필은 9번 에브리타임 그리고 5번 베스트 피치 2뒤의 마필의 동반 입상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요. 그나마 근소하게나마 이제 9번 마필이 좀 더 비중을 둘 수 있겠고 이게 상대 마필은 3번, 10번 그리고 보병 마필 6번 하이데이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6번 마필까지 염두에 두면서 공략할 수 있는 이 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오늘 준비된 저희 따는 첫 번째 추천 경주고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혼전 경주가 승주 많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히는 혼전 경주입니다. 접전 경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두 가지로 보는 게 뭐냐면 접전 속에 마필의 능력 평가에 따른 자신감이 있는 그런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배당의 메리트도 제가 볼 때는 강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적중의 메리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경주고요. 그리고 보병 마필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레이스를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저는 뭐 거두절미하고 능력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은 3두로 봅니다. 3번 스마일데이, 그리고 5번 마이머닝스, 11번 크레이스타. 이 3두의 마필의 능력을 저는 먼저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실전에 입사인 겸이 있는 3번 스마일데이라는 마필이 여러 가지가 좋네요. 그러니까는 저에 따른 마필의 능력 평가 좋고요. 게이트의 2점, 게다가 선행 찬스, 그리고 문세영 기수의 기승, 마지막으로 마방에 따른 평가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번 마필에 따른 비중을 좀 더 높게 둡니다. 3번 마필. 그리고 이제 5번, 11번이 일단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자, 이외의 마필 중에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4번 마필, 여기에 7번 마필, 이런 마필들 절대 밀리지가 않습니다. 12번 마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저에 따른 능력 평가는 3번, 5번, 11번이고 참고로 이제 보병 마필, 2뒤의 마필 이렇게 설명으로 보면 2번 캐롤챗과 10번 내 맘의 열정입니다. 2뒤의 마필. 자, 2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종반의 탄력이 정말 상당히 많이 좋았고요. 그러니까는 GM사 때 또는 데뷔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분명히 마필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1000m의 거리보다는 1200 거리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2번 마필은 그래서 주목할 첫 번째 보병이고요. 10번 내 맘의 열정은 마방의 기대치는 정말 큽니다. 근데 이 마필은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입이 정말 짧습니다. 그러니까는 채식 상태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밥을 잘 먹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맘의 열정이 만약에 현장에서 이 마필의 체중이 450kg대 언저리만 된다면 안고 가셔야 됩니다. 저에 따른 우선순위의 마필은 3번, 5번, 11번입니다. 3대의 마필 관심 마필이고요. 여기에 보병 마필은 2번 캐롤챗, 그리고 10번 내 맘의 열정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2뒤의 마필의 동반 입상을 아주 유력하게 보고요. 유력한 상대 마필 한 마리, 그러니까 3뒤의 마필을 먼저 유력하게 봅니다. 3뒤의 마필.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은 1번 스마일 남산, 10번 지산 프렌드, 2뒤의 마필이고 유력한 상대만은 저로서는 9번 라운 파이널, 이 마필을 꼽습니다. 1번 스마일 남산은 직전에 선입전개, 중반에 탄력도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실전에서 비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능력이 검증된 그런 전력이고, 자, 이 10번 지산풀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직전에 불량줄에 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치프스타가 워낙 잘 뛰었기 때문에 격차를 많이 보여줬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용이 좋았던 게 지난주에 뛰었던 운주타임 있죠. 그 마필은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산 프렌드가 직전에 그때 당시에 3등을 했었고, 당시에 4등을 했었던 보스토크라는 마필, 이 마필도 이 경주 다음에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5등을 했었던 남산미녀도 바로 다음 경주에 2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산 프렌드가 직전에 3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편성이 절대적으로 약했던 레이스는 아니었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바로 10번입니다. 지산 프렌드. 그리고 상대만은 1번 스마일 남산을 주목하고요. 이 9번 라운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때 기대의 악벽 때문에 거의 부진했던 모습이었는데, 이때 당시 경주를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면 압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소의 외곽 전개, 중반에는 경합 양상의 몸싸움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모래를 맞으면서 아예 그냥 마필이 안 뜰려는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필이 선행을 나섰을 때는 이건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는 GM사 때 그럼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너무너무 여유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에 따른 내용은 뭐냐면 9번 마필이 선행을 받는 순간 이거는 달라진 경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 바로 9번입니다. 모래를 안 맞는 그림이 그려지고요. 이의 마필 중에 굳이 안고 한다면 이제 2번 문학대세와 6번 은하칼리스, 2뒤의 마필 정도가 일단은 가능권입니다.
자, 먼저 4경주는 우선순위의 3도의 맞필이고요. 10번 지산 프렌드, 1번 스마일 남산, 그리고 유력한 상대 보병 맞필 9번 라운 파이널.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800m 레이스고요. 먼저 이 경주는 능력에서 5위를 점할 수 있는 3도의 마필이 있습니다. 3도의 마필. 근데 이 3도의 마필 중에 그러면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까 중요한데, 관건은 뭐냐면 이 3도의 마필의 부담 중량이 정말 만만찮게 높습니다. 물론 이제 능력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중 있게 보는 건 맞긴 합니다만, 그에 따른 일말의 변수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의 마필을 꼽자라면은 게이트 순서대로 봤을 때는 6번 원더풀 테크노, 그리고 10번 고스트 크리솔, 11번 패션스타. 자, 이 3D의 마필입니다. 자, 하나같이 부중이 좀 만만치는 않네요. 그런데 저는 이 3D의 마필 중에 기본적인 능력만 놓고 본다면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은 11번입니다. 패션스타. 이 마필의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요. 상대만은 6번, 10번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6번도 현재 부담중이 57까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션스타 같은 경우도 직전 대비 3kg 늘어나면서 55kg의 부중을 감안해 봤을 때 무지성으로 압축을 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위험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변수가 될 수 있는 보병 마필을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가능권이 될 수 있는 마필은 3번 당대초월, 특히 바로 이 8번 태평무, 이 마필을 주목합니다. 당대초월 같은 경우는 이제 9주만이 나오는데 걸음 자체는 정말 좋네요. 이 마필은 추임력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800에 늘어난 거리라면은 불리할 리는 없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가장 중요한 복병 말이 8번입니다. 제 이 태평무인데, 그러니까는 제가 보는 거는 이 마필의 기습 선행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인터뷰를 했을 때 최근 대비 마필이 많이 올라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개라든가 부중이라든가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마필의 컨디션까지, 그러면은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8번 태평무를 염두에 두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먼저 인기 마필 간의 3두의 접전을 먼저 인정합니다. 6번, 10번, 11번인데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11번이고요. 패션스타, 그리고 상대 보병 마필은 3번, 특히나 8번 태평무를 저는 유력한 보병마로 함께 추천되면서 저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고요.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A급 경주. 이번 경주는 여러모로 강하게 믿고 갈 수 있는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강축에 2위권의 마필을 찾으면 되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이거 2위권의 노림수가 상당히 강한 노림수의 마필, 2위의 마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 경주를 강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급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2위권의 선택이 중요하겠지만은 그 중에서 2위의 마필의 확신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A급 추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자,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말이 3번 불의 세계입니다. 3번 마필. 최근에 이 마필은 연승을 기록 중인 마필인데, 마필의 복귀 내용, 능력평가, 물론 이제 부중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마방에 따른 기대치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에 21조 마방에서는 그나마 정말 가장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바로 이 3번 불의 세계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마필의 컨디션까지 좋다는 점이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3번 마필에 따른 기대치를 저는 가장 높게 봅니다. 3번 마필. 자, 그리고 관건이 이제 2위권인데 서울에 말씀드렸듯이 2뒤의 마필이면 저는 끝난다는 판단입니다. 2뒤의 마필. 그 중에서도 한 뒤의 마필은 직전 경주에 제가 조금 이렇게 과한 표현은 안 쓰는데 저는 철저하게 능력 대비 좀 많이 아쉬웠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의지도 그렇게 강했던 모습은 아니었다 라고 판단될 수 있는 마필이 강한 노림수의 마필입니다.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공략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은 제6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일단은 뭐 주목할 마필, 3두의 마필의 접전이 먼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필히 주목할 보병 마필까지 해가지고 4두의 마필을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1번, 4번, 6번. 자, 이 3두의 마필입니다. 이 중에서도 1번 K드래곤, 그리고 6번 시드니 영웅, 2뒤의 마필은 직전에 데뷔전에서의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고요.
탄력이라든가 걸음의 여력이라든가 너무너무 위력적인 걸음이었는데, 근데 이게 좀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1번 K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편성이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6번 시드니 영웅은 걸음은 좋긴 했는데 상대가 워낙 약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차이가 있네요. 이 대의 맞비. 그래서 경쟁적으로 봤을 때는 1번 K드래곤에 따른 기대치를 저는 가장 높게 봅니다. 1번 맞비. 그래서 이제 2위권의 경쟁에서 말해 4번 티아라 소환인데, 티아라 소환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1번 K드래곤 맞비가 같은 경주였고요. 같은 경주 추진해가지고 2등을 했던 맞비입니다.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힘도 많이 찬 모습이고, 뭐 마이야 교수의 안장 교체 나쁘진 않습니다. 4번 맞비 저는 유력하게 볼 수 있는 원툴이고요. 4번 맞비. 그리고 상대만은 6번 시드니 영웅을 일단 꼽을 수 있겠고요. 2위의 마필 중에 보병 마필 말이 3번 박차라인데, 이 박차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12일이었죠. 저는 이때 당시에 공백기회 첫 출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분명히 공백기를 거치면서 7월 12일 날 경주에서 호전세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경주력 자체가 달라졌다는 판단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직전에는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한 번쯤 더 봐줘야 되는 게, 항상 걸음의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 바로 다음 경주에 의지를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팩트의 내용은 뭐냐면은 변화를 보였다. 이게 팩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경주를 정리해보면은 인기 마필 간의 접전 1번, 4번, 6번에 따른 기대치를 가장 높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중에서도 1번 K드래곤에 따른 믿음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2위권에서는 4번, 여기에 6번 마필 상대마고 보병 마필은 3번 박차라, 저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고요. 일단은 뭐 이번 경주 제가 2뒤의 마필의 동반 입상을 아주 유력하게 봅니다. 2뒤의 마필, 그리고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보병 마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4번 라이징모, 그리고 6번 라파에트, 2뒤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2뒤의 마필에 따른 동반 입상을 이렇게 해보는 게 뭐냐면, 라이징모 같은 경우에는 루나스테이스 대상 경주, 코리안 오크스배, 경기도 지사배, 그리고 이제 루나스테이스에서는 2등을 했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올해 치러졌던 국산마 3세 암말 대상 경주 최강자전에 모두 뛰었던 마필이고, 직전에는 인기순위 1위 마필이 3위권에 놓쳤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어린 마필이 연투의 대상 경주 바로 다음에 일반 경주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경주 본다면은 이번 경주는 분명히 직전 이상의 걸음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4번입니다. 라이징모. 그리고 6번 라파에트 만만치 않죠. 뭐 4등급에서는 경쟁력을 충분히 보였던 마필이고요. 직전에는 라이징모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거는 미세하긴 합니다만 저는 4번과 6번이 다시 한번 이번에 대결을 펼치는데, 2뒤의 마필 결과를 예측해보면은 4번 마필이 저는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입니다. 6번을 이긴다 라는 견적이 확실히 있겠고요. 능력과 믿음입니다. 4번 마필. 그래서 이제 8경주는 4번, 6번의 기대치를 먼저 높게 보고요. 여기에 유력한 복병 마필을 꼽자라면은 9번입니다. 자, 이 퍼프시나입니다. 자, 물론 이제 퍼프시나는 이제 5세 마필이고요. 능력이 어느 정도 나온 그런 전력이긴 한데, 분명히 지난 6월 28일 경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마필은 확실하게 많이 달라졌다는 판단입니다. 이 마필이. 물론 이제 그 전 경기 내용도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 4번, 6번의 능력 우위를 저는 먼저 인정하긴 합니다만, 꼭 안고 할 수 있는 보병 마필은 바로 이 9번 퍼프시나. 제가 그냥 노리는 거 아닙니다. 이 마필의 능력상 경쟁력이 있고 최근에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9번 마필까지는 염두에 두면서 공략을 들어가야 되는 8경주입니다. 그래서 8경주를 정리해보면은 4번, 6번의 동반 입상 유력하게 보고요. 굳이 축을 세운다면은 4번입니다. 라이징모, 유력한 상대만은 9번 퍼프시나,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600m 레이스고요. 오늘 준비된 정말 최고의 혼전 경주 중에 또 한 경주고, 제가 준비된 세 번째 추천 경주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9경주. 총 이번에 10마리의 마필, 그러니까 10뒤의 마필이 나오는데 10마리의 마필이 모두 입상권에 도전할 정도의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물론 이제 저는 냉정하게 분석해가지고 불안한 인기 마필까지 찾아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저는 추천 경주를 일단은 진행을 하고요. 바로 5번입니다. 자, 이 토스카입니다. 토스카이. 제가 이 마필은 지난 5월 31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5월 31일
그때 당시 이마필이 4등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편성을 한번 보면은 우승 콩코드, 그레이트 스톰, 그리고 캡틴 PK. 아마도 이 3뒤의 마필은 정말 3등급의 웬만한 편성이 나온다면 그냥 우승입니다. 또한 나온다면 그냥 우승 1억 후보입니다. 이 마필들. 그런데 그 경주에서 토호스카는 마필이 4등을 했는데 당시에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토호스카의 능력과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세긴 합니다만 생각보다는 그런데 정말 잘 띄워줬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경주를 딱 지켜보면서 이 마필에 따른 또 한 번의 능력이 확신이 생겼고 그런 경주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전에 이 마필을 놓고 가면서 적중에 성공했던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비인기 마필이 그냥 어부질이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전에도 이 마필이 저평가를 받았었고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역시 토스카이라는 마필은 아주 많은 인기를 모으지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로 저는 판단되고요. 이번 경주에 토스카의 능력의 52kg의 부담 중량,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출전하는 마필 모두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인기 마필이 그에 따라 또 상당히 많습니다.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특히 보병 마필 5번 토스카는 마필은 직전의 내용이 절대 어부질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있게 세 번째 추천 경주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 자신있게 들어가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고요. 자, 이 경주가 9경주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추천 경주를 함께 공지를 드렸을 때 9경주, 10경주가 오늘 정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다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라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가장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가 바로 10경주입니다. 이렇게 제가 딱 2개의 마필만 설명드려 보면 이것도 9경주와 마찬가지로 주요 마필들이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은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 그에 따라서 불안한 인기의 마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경주가 바로 이제 10경주입니다. 저는 주목할 보병 마필 또는 불안한 인기 마필을 함께 설명을 들어보면 4번 써니로드와 11번 맥을데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11번 맥을데이는 강력한 인기 마필이고요. 4번 마필은 비인기 마필입니다. 11번 먼저 보면 자, 이 맥을데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경제력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장거리형 마필이기 때문에 중장거리 여건이 유리한 건 맞는데 그런데 이번 경주는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을데이가 최근에 선전했던 거리는 다 2000m 레이스였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의 부담 중량입니다. 그러니까는 맥을데이가 최근의 경주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58을 짊어지고 과연 1800의 거리에서 최근의 경주력이 그대로 발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맥을데이가 58을 짊어졌으면 이 마필을 이길 수 있는 보병마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11번 맥을데이는 상당히 저평가랍니다. 불안하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겠고요. 4번 써니로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마방도 이적을 했고 이 마필이 이전의 경주력을 지켜본다면 절대 만만한 마필입니다. 능력상 경력만 놓고 본다면 그러면 이 시점에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얼마나 호전이 됐느냐, 훈련 상태, 컨디션이 좋아졌느냐가 관건인데 일단은 취재 내용은 좋습니다. 이 마필이 직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컨디션이 올라온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경주의 상대 마필과에 따른 능력 경쟁력 또한 주행사 때 걸음만 지켜본다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주목할 보병 마필 중에 한 마리는 4번 써니로드, 이 마필을 보병마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경주는 하이라이트 메인 추천 경주고요. 복병 마필은 4번 써니로드, 여기에 불안한 인기 마필은 11번 맥을데이.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신있게 10경주의 노림수를 강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는 제 10경주입니다. 토요경마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인기마 접전이 아닌 불안한 인기 마필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하루입니다. 그러니까는 불안한 인기 마필의 선택에 따라서는 배팅 전략은 완벽하게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공략의 효율성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즉 적중의 환수율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불안한 인기 맛비에 주목한 복병에 좀 더 비중을 두면서 현장에서 꾸준한 적중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